2023년 5월 5일 국제계약에서 불가항력 조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법무법인 한주 국제법무팀이고요. 포스 메저라고 하는 이 불가항력 조항이 사실 이제 국제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쓰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무역 분쟁이 일어날 때 지진이나 해일, 가뭄이나 홍수, 전쟁 같은 이러한 재난으로 인해서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에 불가항력 조항을 찾아보게 되는데 한번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가항력 조항이라는 것을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진, 해일, 가뭄이나 홍수 그리고 전쟁이 이제 추가로 이제 등장을 했어요. 자연재해만 원래 불가항력 조항에서 많이 쓰였다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등의 이제 내용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계약을 할 때 계약이 이행되기가 실제로 불가능했던 그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전쟁도 이제 불가항력이지 않느냐라고 해서 전쟁까지도 이제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서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이제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조항들로 구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코비드 사태가 있었죠.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 거의 2, 3년 정도 굉장히 이제 무역 거래도 많이 줄어들었고 입항을 하기도 어렵고 선적을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무역 거래를 했던 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불가능한 이제 계약을 이행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가항력 조항에 해당이 안 되느냐 분분했던 이제 분쟁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정부 정책도 이제 입출국이 불가능했던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뭐 예를 들어 코로나에 감염이 됐을 때 그 인부들이나 아니면 이제 선적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일 자체를 못하게 됐던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게 불가항력이냐 아니냐 굉장히 이제 계약서 해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불가항력 조항에 이제 코비드 19 같은 이제 질병도 불가항력으로 넣자라는 식으로 이제 법률 자문을 드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저희 국제법무팀에서 자문을 했던 계약서 검토 건에서 코비드 19 같은 디지즈 그러니까 질병도 불가항력 조항으로 넣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2015년에 텐진에서 항구가 폭발했던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운송이 많이 지연되었었는데 이 폭발 사고는 이제 전쟁도 아니었고 근데 불가항력 조항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테러라든가 폭발이라든가 이제 예상치 못한 이런 이제 항구의 폭발 사고 등등 이런 내용들도 이제 예민한 계약 당사자들은 이제 불가항력 조항에 넣도록 이렇게 법률 자문을 드리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면에 보시는 이제 질문은 불가항력 조항은 모든 계약서의 필수인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불가항력 조항은 부대 조항입니다. 이제 부수 조항이라고 하죠. 모든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부수적인 부대 조항에 이 불가항력 조항을 넣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는 이제 이러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웠던 예를 들어 코비드 상황도 그렇고 텐진 항구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2015년 텐진 항구 폭발 사고 같은 거 뭐 항구가 폭발돼서 입항이 불가능하거나 선적이 불가능한데 이거를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계약서의 이제 수출자는 뭐 우리는 수출했으니까 끝난 겁니다. 수입자는 우리는 이제 항구가 지금 막혀서 수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제 분분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코비드 19 같은 경우도 이제 질병 뭐 코로나에 걸렸던 어떤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입출국이 불가능했던 그런 어떤 코비드 상황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불가항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이행을 이제 하느냐 마느냐 이제 계약 당사자들끼리 이제 분쟁을 하고 이러한 손해배상을 누가 책임지느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뭐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이런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서상에 명시했을 때는 해당 조항에 따라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예민한 계약 당사자가
나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계약이 이행이 되지 못했을 때 이러한 보호를 받고 싶어라고 하는 분들은, 그런 계약 당사자는, 특히 국제 무역을 하시는 그런 업체들은 꼭 불가항력 조항을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가항력 조항 예시입니다. 예시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 띄워 드렸는데 이 내용을 쭉 보셔서 뭐 캡처를 하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무역 거래를 하시는 계약서에 이 내용을 넣으시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 자연재해와 전쟁 상황까지는 이 불가항력 조항에 넣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 테러 상황이라든가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예기치 못한, 또는 뭐 항해 입항을 하거나 선적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는 이제 코비드 19 같은 질병이 갑자기 이제 창궐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질병 관리를 심각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뭐 거기에 대한 기준을 두면 좋겠죠. 그래서 불가항력 조항은 그렇게 이제 세심하게 넣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예시들을 참고하시고 여기에 추가하는 것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국제 계약을 할 때 불가항력 조항이라는 거는 꼭 필수적인 조항은 아니다. 하지만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 불가항력 조항을 꼭 쳐다봐야, 이제 검토를 해봐야 포스 메저라고 하는 이 내용을 알아보시고 분쟁을 할 때 어떻게 내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방어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따져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찾아보시고 검토를 하시고, 또는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하시려면 이제 화면에 나오는 국제법무팀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서 불가항력 조항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대한 자문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불가항력 조항 포스 메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